안녕하십니까. 3월 넷째 주 월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산청 산불은 현재까지 1,000명이 넘는 이재민을 발생시켰습니다. 오늘도 하루 내내 진화 작업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아직 주민들 인명피해는 없지만 평생 지내온 집들이 불에 타면서 생활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흘째 계속되는 산청 산불과 사흘째로 이어지는 김해 산불 모두 아직 화마는 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루 내내 산청은 70%대, 김해는 90%대 진화율을 오르내리며 완진을 위한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나긴 화마가 휩쓸고 간 산청군 시천면의 한 마을은 쑥대밭입니다. 집 대문부터 모든 구조물이 녹아내려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30가구 가운데 5채는 모두 불에 탔고 일부는 그을렸는데 아직도 집안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우리 마을을 덮치고 저 건너 마을 불이 날아가는 시간까지 1시간 정도 잠시라도 임시 거처라도 이렇게 이 보금자리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좀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 이 80대 어르신이 거주하던 집입니다. 보시다시피 지붕과 외벽만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요. 이 안을 보시면 낡은 TV가 있는 곳이 구들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장판이며 가재도가 할 것 없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대부분 감농사를 짓는데 감나무들이 불에 타면서 생계도 막막해졌습니다. 이런 거는 30년 댕기고 이런 거 최소한 15년 이상 댕긴데 이제 심어가지고 수확하려고 10년, 1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100년 넘은 암자도 불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온 불씨가 이곳 고사리밭에 붙으면서 바로 이어 법당은 보시다시피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 5개의 불상 가운데 석상으로 된 부처상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스님은 아랫마을에 있었지만 삽시간에 번진 불길을 바라만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생각하고 제가 차근차근히 돌도 쌓고 화재로 대피한 산청군 인근 주민들만 1,140여 명, 인근 학교 등 19곳에서 지내고 있는데 대부분 고령자들이라 텐트 생활을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약 먹고 주사 맞고 하는 게 가면 안 된다네. 갈라게 될수 있지. 아직은 여러 단체들의 도움으로 버티고 있지만 돌아갈 곳 없는 산청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산청 산불 진화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다 숨진 희생자 4명의 합동 분향소에는 눈물의 추모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당직을 바꿔주고 산불 진화에 나섰다가 숨진 30대 공무원 등 희생자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녕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발길이 이른 아침부터 이어졌습니다. 창녕군 소속인 희생자 4명의 넋을 기리는 발걸음에는 안타까움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현장에서 숨진 30대 공무원은 당직을 바꿔주고 산불 진화 지원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4년 차로 최근 경남도 전입시험 발표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기가 신분이 아닌데도 또 다른 사람도 바꿔줬다고 성실한 태도로 인정받아온 60대 산불 진화대원도 산청까지 지원을 나갔다가 결국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분향소를 찾은 친척들은 희생자가 평소 몸이 안 좋아도 항상 산불 진화에 성실했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원래 또 환자거든요. 위가 없는 사람이라. 그래도 또 이제 엄마하고 같이 살았고 그 산불 보러 다닌다고 하는 거 그게 참 너무 대단하죠. 현장에서 동고동락해온 동료들도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어야 한다며 비통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꼭 하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사망돼서 제가 너무 어떻게 가슴이 아프고 지금도 막 참담합니다, 마음이. 시민들과 지자체, 의회와 기관들에서 추모 행렬은 하루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 나이가 너무 젊잖아요. 너무 젊은데 이렇게 가신다는 거는 정말 억울하지요. 창녕군은 오는 27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예정됐던 모든 행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공무원 노조는 희생자가 산불 진화 전문 인력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투입돼 사고가 발생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산청 산불이 이렇게까지 커진 데는 산 아래 경사지를 벌목하면서 바람이 더 세진 탓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다 이 지역에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숲이 많다는 점도 산불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청 산불은 산 아래 경사지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소나무 숲으로 옮겨붙으면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예초기 불씨로 산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이 제일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일대가 새카맣게 타버렸는데요. 당시 불길은 이 벌목지를 따라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경사지에 나무를 베어내면서 불이 번지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지적입니다. 너무나 과다하게 급경사 지역에 난개발이 산불을 키우는 영향을 가져왔다라고 할 수 있고요. 벌거지에서 산불의 바람이 더 세어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화재 현장 일대에는 산 아래 경사지에 벌목을 한 곳이 많습니다. 벌목을 한 경사지를 따라 불이 잇따라 번졌고 결국 대형 산불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람을 타고 다른 옆에 있는 숲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죠. 옆으로 빨리 이동시키기 때문에 피해 면적을 훨씬 더 키우는. 현재까지 산불 영향 구역만 1,500헥타르, 축구장 2,000개가 넘는 규모입니다. 특히 불이 난 구곡산 일대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몇 년 전인가 한번 저 갈대 같은 걸 태운다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던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특히 이 일대에 소나무가 많은 것도 산불을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수분이 많은 화렵수와 달리 소나무는 불에 더 잘 타다 보니 불길이 더 빠르고 거세게 옮겨붙은 겁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소나무 조림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산불을 계기로 산불에 강한 화렵수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부산교육감 재선거가 혼돈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수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로 간 고소전으로 치닫은 건데요. 정책은 사라지고 결국 이념 대결만 남는 모양새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지난주 극적으로 보수 단일화에 합의한 정승윤, 최윤홍 두 후보. 하지만 핑크빛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최 후보는 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표본이 적은 20, 30대로 나이를 속여 응답하는 방식의 조작을 시도했다며 단일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정치판에서도 제대로 볼 수 없는 명태균식 불법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그런 민주주의에 정말 역행하는 이런 걸 제가 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 후보는 일부의 개인적 일탈을 가지고 이를 빌미로 최 후보가 단일화를 무산시켰다며 최 후보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지지자 중에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전체 캠프의 일인 양 그런 식으로 호도하고 매도하는 것 자체도 예의가 아니고 굉장히 불리하다는 내용을 감지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트집 잡아서 결렬 선언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보수 진영 두 후보가 서로를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한 가운데 일각에선 10수억 원의 선거 보전 비용이 걸린 사안이다 보니 애초부터 단일화는 무리였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당장 다음 주면 부산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여론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으로 보수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되면서 3자 구도로 굳혀지는 모양새입니다. 동시에 선거는 이념 구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출정식마다 상대 진영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고 정승윤 후보 출정식을 앞두고 원희룡 전 장관이 무대에 오른 것을 두고 김석준 후보 측이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8년간 교육감으로 재직할 때 좌파 정책 또는 좌파 이념을 퍼뜨린 게 있으면 한 가지라도 들고 와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그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부산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선거지만 건설적인 교육정책 토론 대신 이념 공방과 구설수만 오르내립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어제 부산을 연고지로 하는 두 축구팀이 코리아컵에서 맞붙었는데요. 그런데 경기 바로 전날 잔디구장에서 전국체전 연습이 진행되면서 경기 당일에야 부랴부랴 잔디 보수를 해야 했습니다. 축구 팬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팬들은 분노하고 있다는데요. 이민재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K리그 3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중거리 역전골이 2부 리그 아이파크의 골망을 가릅니다. 그대로 슈팅 들어갔어요. 부산교통공사 역전골. 하부리그의 교통공사가 코리아컵에서 프로팀 아이파크를 2대1로 꺾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있던 바로 전날 구장에서는 전국 소년체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잔디 보호라는 팻말이 무색했습니다. 잔디 보호라고 편말 받아가 놓고 투포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잔디 관리를 한다 해놓고는 어떤 경기 전날에 저러고 있으면 부상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됐죠. 경기 당일 잔디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주말이다 보니 제대로 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경기는 치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당일 아침 부랴부랴 잔디 보수 작업을 했습니다. 사건기지하고 이거를 보호해서는 너무 많으니까 많으면 못했어요. 그러면은 건물들 분열하니까 잔디 보수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구덕 운동장은 잔디 상태가 좋다고 정평이 나 있었지만 이날은 엉망이 된 잔디 위에서 선수들은 부상 위험을 안고 뛰었습니다. 그죠. 선수들이 온 힘을 다해서 잔디를 딛고 가는데 잘못 디뎠다가 발목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경기 측면에서도 그 바운드볼이 예상치 못하게 튀는 경우에는 선수들 그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승리팀인 부산교통공사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잔디 성장에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경기 일정 조율하는데 약간의 마찰 정도. 스프링클러 올라오는데 그쪽이 움푹 들어가기는 했는데 임시 조치로 이제 흙을 덮어가지고 그렇게 경기를 했습니다. 부산시는 선발전 일정이 컵 대회보다 빨리 확정돼 날짜를 조율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시아드 경기장이라든지 보조 경기장을 개보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정체육공원이나 기장체육관으로 이렇게 조금 분산은 하고 있지만 다양한 스포츠를 좀 소화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라 대체구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부산의 경기장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입니다. 대체구장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10월 전국체전 전까지 비슷한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을지 축구 팬들의 불만과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경남 산청구는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시천면 산불과 관련해 응급 복구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산청구는 이 예산으로 피해주택 철거와 임시주거시설 설치, 응급 복구 등을 지원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재해구호 물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B&K금융그룹은 산불 피해 지역 긴급 구호와 이재민 생필품 지원 등을 위해 3억 원 상당을 기부하기로 하고 피해 지역 주민과 기업을 돕기 위해 긴급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산청 산불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차려진 창녕 군민체육관을 찾아 산불로 숨진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도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산불 피해 복구와 함께 유가족을 위한 자발적인 모금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다음 달 3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잡혔습니다. 홍남표 시장은 지난 2022년 6일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 등 회장단이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을 만나 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한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인원이 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와 의결 등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면담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과 이현승, 김대식 의원은 민주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여야 간사 등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중고등학교 총동창회는 부산고 324 민주학생 의거 65도를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의거 당시 졸업생과 재학생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는 재학생들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불의에 항거해 이후 4.19 의거의 도화선으로 이어졌던 의거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또 3월 24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건조한 날이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산불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겠고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이어지겠는데요. 야외 활동 시에 화기 사용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외출하신다면 마스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황사와 국외 먼지의 영향으로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오늘만큼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내륙은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지만 먼지로 인해 뿌옇게 느껴지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함에 강풍까지 더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진주 6도로 오늘보다 낮게 출발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진주 22도, 의령 24도, 합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 22도, 거제 20도, 창녕 25도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부산 19도, 김해 21도, 양산 22도 예상됩니다. 내일 밤 동해 먼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물결이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목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